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이 위암 발병률만큼은 세계 1위라는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또 삼성 서울병원 같은 곳에서 나온 아주 신뢰도 높은 자료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짜게 먹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죠. 이 자료들 속에서 왜 유독 한국인에게 위암이 치명적인지 그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은 좀 걷어내고 당장 오늘부터 뭘 할 수 있을지 그 명확한 전략을 함께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소리 없는 남살자, 위암이 대체 뭔지부터 좀 빠르게 짚어보고요. 네? 그리고 왜 한국인에게 더 위험한지, 그 위험 요인들이 어떻게 막 서로 얽혀 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정말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위암은요, 기본적으로 위 점막 세포가 그냥 통제 불능 상태로 자라나는 악성 종양입니다. 위벽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암세포가 이 벽을 뚫고 들어가면서 이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조기 위암 환자의 80%는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80%입니다. 기껏 느껴봐야 그냥 속쓰림 정도. 근데 이걸 누가 위암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위염이나 소화불량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기 너무 쉽죠.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아, 증상이 좀 있는데 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좀 늦은 경우가 많다는 거. 네. 자료에 나온 진행성 위암 증상들을 보니까 체중 감소가 60%, 복통이 50%, 구토 30%.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땐 이미 암이 꽤 진행됐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 그리고 조기 발견 이 두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모든 예방의 출발점은 왜 생기는지를 아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죠? 이 위암을 일으키는 핵심 위험 요인들이요,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랄까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움직여요. 저는 이걸 위암을 부르는 완벽한 폭풍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 폭풍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죠. 네, 바로 그 균. 한국 성인의 무려 60%가 감염되어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위에 사는 그냥 흔한 세입자 같은 존재예요. 60%나요? 네. 근데 이 균 자체가 직접 암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 균 때문에 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아, 염증이요? 네. 계속되는 염증으로 위 점막이 약해지고 손상됐다가 또 재생했다가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세포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불을 딱 지피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60%나 감염됐는데 왜 다 위암에 걸리는 건 아니냐? 이 점이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요인인 식습관이 등판하더라고요. 헬리코박터균이 지펴놓은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짠 음식,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짠 음식이요? 네, 짠 음식이 삼투압 작용으로 위 점막의 보호층을 그냥 파괴해버려요. 이미 헬리코박터균 다운에 약해져 있는데 거기에 소금기가 직접 닿으면서 염증을 악화시키고 발암 물질이 더 쉽게 침투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자료를 보면 짠 음식이 위암 위험을 최대 4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나와요. 이건 그냥 나쁘다 수준이 아닌 거죠. 4배요.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여기에 또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탄 음식, 특히 직화구이가 더해지면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죠.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그 벤조피렌 같은 1급 발암 물질들이 약해진 위벽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위암도는 무려 7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7배. 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 짠찌개, 그리고 삼겹살 직화구이 이 조합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어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 시나리오에 흡연이 추가되면 그야말로 활용점정이죠.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발암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위 점액에 농축이 돼요. 위에 쌓이는군요. 네, 당연히 약해진 위 점막에 더 큰 손상을 입히겠죠. 괜히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위암 위험이 최대 2.5배 높다는 통계가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금연을 가장 확실한 예방법으로 꼽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 완벽한 폭풍의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가족력입니다.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2배 높아진다고 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유전 문제만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특정 유전자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큰 이유는 생활 습관의 공유에 있습니다. 아, 생활 습관? 네. 한 가족은 보통 같은 찌개를 같이 떠먹고 비슷한 반찬을 먹고 식사 문화 자체를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즉, 헬리코박터균에 같이 노출될 확률, 짜게 먹는 식습관까지 함께 물려받는 셈이죠. 그렇겠네요. 여기에 헬리코박터균 감염까지 더해지면 위암 위험도는 3.4배까지 올라갑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와, 정리해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네요. 헬리코박터균이 땅을 갈아 넣으면 짠 음식이랑 탄 음식이 씨앗을 뿌리고 흡연이 물을 주는 격이고 네네. 가족력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암이 자라나는 거네요.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각 위험 요인들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예방의 핵심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완박한 폭풍에 맞서는 우리의 카운터 전략을 세워봐야죠. 네. 사실 이 위험 요인들을 듣고 있으면 좀 막막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삼성서울병원 자료를 보니까 뭘 피해야 하는지만 나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식단에 적극적으로 더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청사진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방어 전략의 핵심은 균형과 다양성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건 오색 채소와 과일 섭취예요. 오색 채소와 과일. 네. 그냥 채소 많이 드세요가 아니라 빨강, 초록, 노랑, 보라, 하양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한두 개씩 챙겨 먹으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죠. 아, 색깔마다 효과가 다른가요? 네. 각 색깔마다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빨간 토마토의 라이코펜, 보라색까지의 안토시아닌 이런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위 점막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일종의 색깔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내 식탁에 몇 가지 색깔이 있었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되겠네요. 잡곡밥이나 콩류를 챙겨 먹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맞습니다. 보정이 덜 된 통곡물이나 콩에 많은 식이섬유가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거든요. 아, 발암물질이 위 점막에 닿을 가능성 자체를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저지방 유제품 섭취도 관장돼요. 유제품이요? 네, 우유나 요거트 속 칼슘이 위 점막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컵 정도 저지방 우유나 두유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빼기 전략. 이건 앞서 말한 위험 요인들을 뒤집으면 되겠네요. 붉은 고기하고 가공육 줄이기. 네, 특히 소시지나 햄 같은 가공육은 제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하고요. 그렇죠. 붉은 고기는 주 2회, 1회 1인분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금 사용을 줄이는 실질적인 팁이 중요한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국이나 찌개 드실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고 요리할 때 소금이나 간장 대신에 허브나 향신료 같은 걸로 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게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염장식품은 정말 의식적으로 피하셔야 하고요. 사실 한국 음식 문화에서 국물찌개 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국물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라는 조언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식습관 외에 건강 체중 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군요. 네. 비만 자체가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서 암 발생 위험을 키웁니다. 그래서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권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연.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네.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온 금연 실천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막연히 끊어야지가 아니라 금연이 시작일을 딱 정해서 주변에 알리고 흡연 일지를 써서 내가 언제 담배를 찾는지 패턴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아, 되게 체계적이네요. 네. 그리고 담배 생각이 날 때 물을 마시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대체 행동을 만드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방법이라는 게 그냥 좋은 습관의 나열이 아니라 위험 요인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는 아주 전략적인 과정이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100%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최종 방어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조기 검진이죠. 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에서만 40세 이상에게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권고하고 있죠. 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조기에만 발견하면 생존율이 90%를 훌쩍 넘을 정도로 예후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본 자료 중에 이 기본 원칙을 뛰어넘는 정말 결정적인 정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권고안이었죠. 네,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를 다룬 정책 브리핑 자료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계 가족 중에 위암 환자가 있다면 검진 주기를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2년이 아니라 1년. 와,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왜 그런 건가요? 연구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위내시경 검사 간격이 3년 이내일 때는 완치율이 높은 1기 위암 발견율이 70% 수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간격이 4년 이상으로 벌어지니까 1기 발견율이 60%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이 조기 단계를 지나서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군요. 가족력이라는 강력한 위험 요인을 이미 안고 있다면 남들보다 더 촘촘한 감시망을 펼쳐서 암이 고개를 들자마자 바로 잡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정보네요. 내가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남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 가장 실질적이고 또 생명과 직결되는 조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2년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위험도에 맞춰서 나만의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예방 전략입니다. 자, 오늘 위암이라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은 위암의 위험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헬리코박터균, 식습관, 흡연, 가족력이 서로 얽혀서 완벽한 폭풍을 맞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에 맞서기 위해서 단순히 나쁜 걸 피하는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네, 오색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같은 것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더하는 색달 방호막을 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죠. 물론 금연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고요. 우리가 자료 속에서 찾아낸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정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대화의 가장 중요한 정수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위암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쩌면 이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는 왜 바꾸지 못할까? 다 같이 숟가락을 넣어서 찌개를 떠먹는 문화, 회식 자리에 삼겹살과 소주, 스트레스를 풀려고 피우는 담배 한 개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문화, 그리고 삶, 그 자체와 깊이 얽혀 있죠. 네, 그렇죠. 오늘부터 당신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단단한 문화의 연결고리 속에서 나만의 작은 균열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하, 작은 균열. 네, 매일 먹는 국의 국물을 반만 남겨보는 것. 회식 자리에서 고기 한 점 덜 태우고 버섯을 먼저 올려보는 것. 그 작은 균열이 미래의 당신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